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 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들었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루어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에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잠시 멈춤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구위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제가 뽑은 대통령입니다. 역시 윤석열 대통령은요,
윤석열 다음을 이룰 줄을 몰라요. 이러라고 뽑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요, 오늘 이 탄핵 표결? 윤석열 대통령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표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 영상이 나온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 영상 찍으면서 흔들렸을까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포기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끝까지 가는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낭떠러지에 떨어질 때 함께 떨어지고 올라올 때 같이 맨손으로 돌뿌리 하나씩 잡고 올라가겠습니다. 합시다. 저는 확신을 가집니다. 이길 거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대통령은요,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잘 아시는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이 행위로서 위헌을 했을 리가 없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재판을 본인이 당당히 스스로 생중계를 요청하며 본인이 직접 그 헌법재판관들 앞에 출석하여서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변론하겠다라는 자신감은요, 너무나 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이길 자신이 없어서 하는 싸움입니다. 그 싸움 그냥 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의 싸움 우리가 같이 뭉쳐서 끝까지 단일 대우로 가면 저는 아주 무난한 승리를 예상합니다. 아주 무난한 승리, 스트레스 없는 완벽한 승리, 깔끔한 승리, 낙승을 예상합니다. 우리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십시다. 그런데 오늘 탄핵 가결시켜봐라, 탈당한다라고 했던 분 다 집어넣으세요. 탈당 신청서 얼른 집어넣으세요. 팩스도 보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당원 아니신 분이 가입하세요. 왜냐? 여러분, 제가 웃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자신 있고, 이 앞으로의 이제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거라는 그 확신이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바로 한동훈이 완전히 축출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요, 잠시 멈춤이에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우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은요, 영구 퇴출입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치세요. 이미 끝났어요. 최고위 끝났습니다.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 이야기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계속 의총 상황들이 밖으로 조금씩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처음에는 장동혁이 김민전, 이뇨한, 장동혁까지 지금 사퇴했다. 그런데 여기 진종호까지 했다. 4명이 딱 되는 순간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함으로써 최고위 붕괴됐습니다. 그럼 당대표직 날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재원은 왜 안 해? 김재원 안 한 게 아니라 마이크 잡는 순서가 마이크 잡는 순서가 좀 늦었어요. 예. 마이크 잡는 순서가 다른 사람들보다 마지막이어서 김재원 최고 사퇴했습니다. 김재원 최고가 사퇴 안 해도 요 4명이 모임으로써 이미 끝난 건데, 김재원까지, 그러니까 선출직 모든 최고위원이 다 사퇴 표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박수! 자, 제가 왜 웃으며 박수를 치냐? 한동훈이 없고, 한딸들이 없고, 친한계가 없고, 한핵관이 없으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싸움은 훨씬 간명해지고 선명해지고, 그리고 언론의 준동이 적어도 종편, 우파 매체들에선 줄어들어요. 또 박수! 계속 박수! 오늘 박수만 칩시다, 계속! 또 박수!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예상하고 바로 던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탄핵도 불사하겠다, 탄핵 재판 내가 직접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윤석열 대통령 전략가라고요. 사령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에 무엇이 되어 있었냐? 당연히 한동훈 나가리가
계획되어 있었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의 명치에 세게 펀치를 스트레이트를 한 방 갈겼습니다. 지금 혼자 보시면서 혼자 박수친데. 예,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파가 단일 대우로 뭉치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탈당이요? 하지 마세요. 한동훈이 이제 주인 행세 못하는 당에 왜 탈당합니까? 한동훈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싸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맡기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여론 서포트를 만들고 거기까지 우리가 할 일. 그 다음에는 당을 재정비하는 일 하면 됩니다. 당을 재정비하려면 여러분들 뭐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당원 가입하세요. 책임 당원 되십시오. 1,000원 당원 되세요. 1,000원만 내면 책임 당원 되고 여러분들 투표도 가능합니다. 그 권리를 가지세요. 얼른 1,000원에 사세요. 국민의힘 당을 개혁할 수 있는 권리 한 달에 1,000원이면 된다. 싸다. 당 재정비하게 여러분 당원 가입하세요. 탈당하셨던 분들 다시 들어가세요. 자, 권성동 퇴출. 여러분들 책임 당원이 돼서 외쳐주세요. 권성동 퇴출해야 됩니다. 권성동이 오늘의 이 전선을 완전히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지금 표결 결과를 보면요. 표결 불참도 당론으로 정했으면 막았어요. 5명 정도 흔들렸을 겁니다. 5명만 우리가 돌이켰으면 막는 거거든요. 5명 정도 흔들렸어요. 한동훈이 사퇴 안 한다는 건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영상으로. 한동훈 사퇴 안 한대요. 안 한대. 저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도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는데 직무 계속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한동훈 사퇴 안 합니다. 한동훈 사퇴 당했습니다. 여러분 지도부가 무너지면 비대위 체제 가는 거예요. 한동훈은 사퇴를 한 게 아니라 사퇴를 당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잘린 겁니다. 자기 스스로 버텨도 못 버티는 겁니다. 지도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하는 이 개소리가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입니다. 막았지만 어쩌고저쩌고 지랄. 뭐 자기는 가결이었지만 뭐 지금 뭐 다른 사람들이 뭐 아마 고민이 많았을 아무 상관없어요. 이 영상이요 1시간 30분 전 영상입니다. 1시간 30분 전 영상이 자기 죽을 걸 진짜 몰랐던 거예요. 진짜로 몰랐던 거예요. 자, 위드훈이 분위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장동혁만 사퇴한 거 아닙니다. 박정아도 사퇴했어요. 박정아 누구냐? 한동훈 비서실장이잖아요. 비서실장조차도 한동훈 이는 안 되겠다 하고 사퇴했습니다. 장동혁도 사퇴했는데 장동혁은 당대표가 자기 당 대표실로 불러가지고 구워 삶았었죠. 그리고 나서 아주 역겨운 미소 있었죠. 그때 이거 장동혁이 포섭됐나 안 됐나 저는 안 됐다에 베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맞았어요. 이 표정이잖아요. 이 표정. 이게 제정신이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웃음이 나오냐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한동훈은 이때 적당히 명분론 싸움을 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을 한다고 하지 않아 탄핵에 맞서겠다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 그래서 탄핵 표결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상황 바뀌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일 탄핵 가결되더라도 뭐 장동혁 최고위원의 어떤 의사와 관계없이 반대하겠지만 어쨌든 가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통령 스스로 하겠다는데 그럼 한번 해보라라고 뭐 찬성표를 던지겠지. 그런 식으로 구워 삶아서 장동혁이 탄핵 반대를 하건 말건
결과에 따라서 장동혁이 스스로 그 최고위직을 던지지 않게끔 어느 정도 말로 좀 구워 삶은 것 같고, 그 다음날에 장동혁이 채널A 보도로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나왔었죠. 그것도 진위는 이제 모릅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오늘 의총에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 같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니까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요 장동혁이 진짜 간절해 보였습니다. 이거는 좀 진심으로 간절해 보였어요. 제가 이제 장동혁에 대해서 나이브하게 믿고 안 믿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이 탄핵 표결하는데 개표하는 동안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더라고요. 예. 서범수 참 한심한 인간들. 한동훈의 줄 선 것들은요 다 정치 전응아들이에요. 한동훈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아니, 권성동은 불참당론을 바꾸면 이렇게 어려워질 줄 몰랐습니까? 권성동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당원 돼가지고 권성동 몰아내는 여론 만드십시오. 장동혁 오늘 모습은 오케이입니다. 오늘 바로 시원하게 의총에서 사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동혁에 대해서, 장동혁이 앞으로 정치를 잘 못하면 비판해야겠으나, 그 다음에 서범수는 뭐예요? 예? 아니 이거 지금 당론 부결을 못 지켰을 때 한동훈이 같이 무너질 거라고 예상 못했어요? 사실은 저는 장동혁보다 변수가 진종호라고 봅니다. 진종호가 스스로 걷었기 때문에 장동혁도 같이 한 거라고 봐요. 장동혁이 해서 진종호가 따라했다기보다 진종호가 먼저 자기 어떤 사퇴 의사를 나타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진종호가 좀 특이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부역자 되지 않겠다라고 탄핵 찬성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좌파 기자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얘들아 큰일 났다, 한지야 진종호 돌아섰다, 이거 지금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 한 거 누굽니까? 진종호잖아요. 12일날 아침에 했잖아요. 한동훈이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그런데요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나댔던 진종호가 오늘 입장 변화가 있었어요. 의총에서도 민주당 흐름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의총장 일부러 나와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기자들한테도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진종호가 언론에 알리는 거죠. 언론을 통해서 목격자 K님 폭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내막을 좀 아는 분들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고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진종호가 제대로 쫄았다. 아니 이 변화가 여러분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기자회견까지 해서 탄핵 찬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정말 같지도 않은 명분 쪼가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민주당 흐름대로 갈 수 없다. 얼마나 웃기냐고요. 여러분 적어도 진종호 사태까지 만든 거는 제가 했습니다. 예. 이 드라마틱한 변화를 어떻게 설명해요? 불과 이틀 차이입니다. 이틀 전에 탄핵에 반대하면 부역자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던 진종호가 바로 이틀 만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이에 변수는 뭐였죠? 이봉규 TV에서 제가 사진 한 장 꽝! 이제는 사진 안 띄울 겁니다. 예, 사진 한 장 꽝! 그 다음 날에 야, 이 사람 왜 다 지금 증거인멸하냐? 흔적을 다 지우고 있다. 종호야! 정신 차려! 이거 곧 폭로돼!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이었죠. 순서대로였죠. 자, 우리는 최고위 사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탄핵을 막아라. 탄핵을 막아라. 그래서 제가 볼 때 탄핵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한 거예요. 의총에서 지금 민주당 흐름대로 가면 안 돼. 아니 이날은 민주당 흐름이 아니었어? 바보야? 병형신이야?
이날은 민주당 흐름이 아니었고 갑자기 오늘 민주당 흐름이 됐어? 종호 최고위 사퇴했습니다. 종호 최고위 사퇴했습니다. 자, 막으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노력을 저한테 보이려고 저 같은 사람, 그리고 지금 제보자들, 폭로하려는 여러 사람의 복수의 사람들에게 나 지금 막으려고 노력했다 보이려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최고위 사퇴까지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다 까발릴까봐. 저는 오늘 한동훈 퇴출에는 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진종호에 대해서는 폭로를 하냐 마냐, 저는 약속대로 폭로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진종호에 대해서 폭로할 것이 있다? 있냐 없냐? 있다. 폭로하냐 안 하냐? 안 한다. 일단 조건으로 세운 최고위 사퇴를 지켰기 때문에. 그럼 영원히 안 하냐? 그건 아니지. 자, 진종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진종호에게 알려주세요. 제보자가 저에게 한 말을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캡처를 했는데 캡처를 보여드리는 거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진종호 오케이, 사퇴했어? 오케이. 하지만 나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본다. 진종호에 대한 폭로를 준비하고 있는 제보자의 발언입니다. 일단 이번에는 안 해. 하지만 지켜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종호 아직 3년 넘는 임기가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윤석열 정권 복구되기 위한 노력으로 모든 에너지를 다 써라. 모든 에너지를 다 써라. 이거 캡처를 보여줘야지 믿으려나? 예. 하지만 난 지켜본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후후후후. 암튼 이제 다시 한 뚜껑 정조준. 이게 지금 제보자의 발언입니다. 예, 앞으로 한동훈, 지금부터는 한동훈 정조준. 왜냐? 한동훈 나가리 됐는데 왜 정조? 아니, 한동훈이 당대표직에서 나가리 된 거지. 단계 게이트는 안 끝났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뭘 뜸들이지 말고 사퇴시켜요. 사퇴했잖아. 아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지 사퇴했잖아요. 진종호가 사퇴했기 때문에 김재원까지 마이크가 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한동훈 지도부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 겁니다. 한동훈은 이제 끝난 거예요. 한동훈은 더 이상 당에서 권력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한동훈이 버틴다는 건 이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저 지금 지도부 붕괴됐다는 걸 자, 보세요. 한동훈이요. 자, 진짜 웃겨요. 너무 코미디 같은 기사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동혁은 최고위원 사퇴했습니다. 한동훈은 저는 직무 수행할 것이다. 저 말은 어디서 나왔냐? 의총장에서 나왔어. 의총장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의총장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동훈이 인터뷰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한동훈에 대해서 당대표직 사퇴해라! 그런 목소리가 쏟아지니까 한동훈이 한 말 보십시오. 제가 투표했냐? 나는 원외라서 표결에 참여도 못했다. 그리고 전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혔고 헌법기관이 투표해서 나온 것이다. 헌법기관? 네가 움직일 수 있는 12표죠. 그 다음에 비상계엄은 내가 하지 않았고 막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러니까 그냥 이 총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한동훈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쳤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엄을 못 막은 게 바로 너 책임이다. 왜냐? 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을 몰아세웠다. 왜? 간첩법을 민주당이 형해화해도 그냥 넉넉히 가만히 있어. 그냥 말로 간첩법 그거 너무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박살을 내도 왜 저랬을까요? 민주당? 나쁘네. 결기를 보이고 싸움을 해야지. 그 싸움을 아무도 안 하니까 대통령 혼자밖에 없으니까 싸운 거예요. 그래서 계엄을 한 겁니다.
정정금님, 저는 오늘 웃습니다. 대통령은 돌아올 거기 때문이에요. 초상났습니까? 정신 차려. 대통령은 돌아와. 왜 울어 내가? 웃을 거예요 저는. 멘탈 꽉 잡으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의 멘탈리티를 가져야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무서운 존재가 되세요. 한동훈에게. 뭘 웃지 마. 여러분 박수 치세요. 대통령이 돌아옵니다. 무슨 웃지 마. 오늘은 축제의 날입니다. 대통령이 드디어 한동훈이라는 진흙가마니를 떼고 싸울 수 있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면 이긴다고요. 그러면 이긴다고요. 초상났습니까? 초상났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하실 일은 당원 가입하는 겁니다. 당원 가입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 당원, 책임당원 신분은 잘 기능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이미 준비했다고요. 이미 준비했다고요. 패배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닙니다. 지금부터요 우리가 위닝 멘털리티를 가지고 이 게임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한동훈 때문에 끌려갔어요. 이제는 주도하는 거. 김상욱은 정치 생명 끝이죠. 임기만 남아있는 정치 좀비죠. 김상욱, 한지아 다 정치 좀비입니다. 진종호가 정치적으로 부활할지는 남은 임기 동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살리는데 목숨 걸어라. 진종호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데,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게 하는데 목숨 걸어라. 예, 잘못 말했죠. 한동훈은 어차피 살리려고 아무리 했어도 못 살려요. 예, 윤석열 대통령 돌아오는데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로서 최선의 서포트를 할 수 있길, 방해만 안 해도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 했던 싸움보다 훨씬 쉬운 싸움일 거예요. 훨씬 쉬운 싸움일 거예요. 헌재 갔다 오면요 더 강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금강불개입니다. 대통령이 헌재 갔다 왔는데 돌아와봐. 금강불개예요. 다이아몬드입니다. 못 깨요. 이제는 민주당이 그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에도 협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 재창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돌아오면 정권 재창출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동귀여진 육참골단 했는지 아시겠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중에도 한동훈을 한번 크게 흔들었습니다. 내가 이러느니 차라리 당당하게 재판 받겠다 하니까 한동훈 바로 발작나죠. 그 다음날 오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담화 빠바방!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 알려줄게. 한번 들어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발작하면서 원내대표 뽑겠다고 연의총에 난입해가지고 의총장의 마이크를 잡고 저건 내란 자백입니다 라고 난리 발광을 치니까 그때 친한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흔들린 게 장동혁과 진종호인 겁니다. 대통령의 전략이 이긴 겁니다. 대통령의 전략이요, 한동훈을 완전히 소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은 당당하게 맞섭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대통령 믿는 게 어려워요? 그러면 잠깐 뉴스 끄고 사세요. 그렇게 멘털리티가 약하면 이해합니다. 사람이 그렇게 멘털리티가 항상 강할 수는 없는 거 이해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너무 힘들면 그냥 방송 끄시고 뉴스 끄시고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하지만 나라 위해서 뭐 하겠다라고 지금 모이신 분들은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주도하는 판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아주 비장하게 미국의 분위기 말씀드렸죠. 트럼프 돌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공화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 중에 중국 간첩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건요. 어마어마한 정치적 메시지입니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뉴스로 다룰 일이 아니야. 한동훈이 하루 종일 나불나불 거리는 쓰레기 같은 소리하고는요, 비교가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요, 앞으로 계속 진동을 울릴 거예요. 잔진동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트럼프가 딱 돌아오면 대통령과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중국의 어떤 야욕에 대해서 경계심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죠. 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한 진동으로 울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판 달라지는 거예요. BOA는 심지어 지금 트럼프 정권의 도움을 받고 있는 매체도 아니에요. 바이든 정권의 국무부의 지원을 받고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이 BOA, 미국의 소리라는 방송입니다. 거기 미국의 소리 한국판에서 아주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이 부분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한국 국민들은 모르냐고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이 웅변하는 걸 첫 번째 뉴스로 다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 중에서 선택하라라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그 선택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판결과 연동되어 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세요. 나는 중국보다 미국이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공산주의보다 자유주의가 좋다,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북중러보다 미국, 일본, 유럽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사람은요, 지금 들고 일어나세요. 탄핵이 이런 지금 거대한 체제를 뒤트는 그런 재판이라는 걸 웅변하십시오. 각자 모든 공간에 가셔가지고 주변 사람들 설득하시고 네이버에 가서 뉴스 댓글 다시고 설득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디 지금 오늘은 웃지 마세요 하고 지랄입니까? 미쳤어요? 미쳤습니까? 질 거예요? 주저앉을 거예요? 당신 혼자 주저앉아. 혼자 주저앉아. 난 안 주저앉아. 아니, 난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같이 올라갈 거거든. 왜냐? 대통령이 위기에서 가장 강한 남자입니다. 대통령이 장난처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이 웅변도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다. 이 중대한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 처음 됐던 날을 떠올리면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됐는지, 누가 나를 원했는지,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의 모든 실정들, 민주당의 폐악질들을 하나씩 바꿔나가서 성과를 냈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었고 그걸 반기는 국민들이 있었는지, 그 웅변은요 역사에 남을 웅변입니다. 그걸 듣고 왜 웃지 못합니까? 웃어야지. 방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자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제가 누가 한 분을 너무 나무란 것 같아가지고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저도 하나 꽂혀가지고, 왜냐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복수의 분들이 계셔서 정신 번쩍 들라고 조금 매콤한 메시지로 드렸습니다. 좀 맵긴 매웠죠? 자, 다시 편안하게 방송합시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예 좀 보고 갈게요. 예 좀. 예. 자, 우리가 누가 배신했는지 몰라. 이거 12명 명단 정확한 건 아닙니다. 누가 배신했는지 몰라. 그럼 다 까세요. 그거 왜 고민해? 다 까세요. 헷갈리는 놈들 다 까라고요. 이제까지 한동훈 조금이라도 묻어있는 놈 다 까세요. 못 견디게 만드세요. 국민의힘에서 견디질 못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탈당하게 만드세요. 열심히 비판하세요. 배현진, 박정우는 빼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얘네들도 전혀 윤석열 대통령 지키는 그런 분위기 만드는데 도움을 안 줬습니다. 막판에 겁나니까, 야, 이거 탄핵에 내가
찬성하는 티가 나면 난리 나겠는데라는 생각에 비겁하게 막판에 튼 거예요. 그리고 그 트는 모습도 아주 비열하고 더러웠어요. 그냥 까면 됩니다. 박정원 왜 지켜줘야 되죠? 박정원 너무 칭찬하셔가지고 제가 좀 짜증나더라고요.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까면 됩니다. F4잖아. 배현진이요? 난 배현진은 그냥 얘는 국회의원의 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도 이렇게 수준 이게 격없게 놀지 않아요. 자꾸 자기 얼굴에 누워가지고 가리침을 퇴퇴 뱉는데 그냥 까면 됩니다. 뭘 고민해요. 배현진이 이재명 돕는 일 하지 않는다 했어요? 돕는 일 했네. 사생결단하고 막아야지 이재명을 막는 거지. 이재명의 나라 고스란히 넘겨주는 선택이 너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의원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안 했잖아. 그럼 까면 되는 겁니다. 뭘 안 까. 배현진 까세요. 이거 보세요. 집회 와서 시위하니까 아주 난리야. 이걸 비아냥거리면서 순진한 사람들 혹세 무민한다, 장사꾼들이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립니다. 진종호도 여러분들 까세요. 다만 저도 제보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보자가 허락 안 한 폭로는 일단 못한다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까세요. 이제까지 얼마나 똥을 많이 쌌어요. 이제까지 한 것만 가지고도 욕 먹어야 돼요. 최고위 사퇴한 거 좋아요. 그래도 비판 받을 거 받아야 됩니다. 고동직은 뭔데요? 김소희도 마찬가지. 왜 김세희가 나왔지? 한지아는 한동훈의 소울메이트고, 한지아는 아예 한동훈의 프록시입니다. 프록시. 대신 대리전 해주는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무슨 대변인이 한동훈 무슨 시종처럼 계속 졸졸 따라다니면서 미라클 워커님께서 또 말씀하셔가지고, 자 지금 진짜 비상대책이 필요한 시기죠. 자, 요 목격자 K 비대위 오픈 톡방 요 링크로 오시면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파들 모여있는 방입니다. 여기에서 뭘 하냐? 가짜뉴스에 대한 사례 공유하고, 그리고 또 긴급하게 소식 전해야 되는 것들 나누고, 잡담하는 방 아닙니다. 침묵하는 방 아닙니다. 침묵은 완전 금지입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위드훈이 분위기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재밌어요. 예. 자, 머리가 맑아지죠? 깔끔하죠? 어렵습니까? 지금부터 싸움이 선명해진 겁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다 까면 됩니다. 애매하면 일단 까. 한동훈 묻어있으면 일단 까. 왜 안 까? 다 까. 다 까서 아닙니다. 저는 반대표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고해주면 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탄핵 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정치 지능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하겠다고 이야기한 애들이 제일 떨어지는 애들이고 뒤늦게 정신 차린 것도 사실 별 소용이 없고 자기의 폭로 막는 거에만 소용이 있을 겁니다. 예? 나머지 것들은요, 진짜 분위기 파악 못하고 정치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상 못하는 정치적 무능아들입니다.
목격자 K 비대위 방에 들어오시면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인사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친목 다지고 인사하고 잡담 나누고 기분 이야기하고 소감 나누고 하는 데 아니고 여기는 가짜 뉴스 사례 공유하는 데예요. 가짜 뉴스. 예. 제보는 여기에 하시면 제가 못 봅니다. 제보는 제 제보 이메일로 해주세요. 여기 아래 바로 하단에. 애매하면 다 까면 됩니다. 깔끔합니다. 애매하면 다 까면 돼요. 이제까지 한동훈 한핵관 역할 했던 거 싹 다 까면 됩니다. 박정훈도 까세요. 박정훈도 너무 늦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진작에 했어야죠. 박정훈이 지금 13일날 이거 왜 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담화! 국민 여론 흔드는 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보다 정치 지능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웅변에 한동훈계가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지금 내부에서 한동훈의 분위기를 아는 것들이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보세요. 장동혁, 진종호에 대해서 이 인간들이 사전에는 사퇴할 것처럼 얘기 안 했다. 사퇴 안 할 것처럼 했다. 진종호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아주 상욕을 하죠. 그래서 진종호한테는 후원금 다 돌려받으래. 여러분 진종호가 딱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 후원금 어디 좀 쓰고 연말정산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진종호한테 살짝 적선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박충건 의원 멋지죠. 아니 계엄에 대해서 무슨 무조건 난 계엄 잘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탄핵이 뭔지에 대해서 알면 되는 겁니다. 탄핵이 뭔지에 대해서. 청야전술 멋지다 윤통. 청야전술이 뭐냐면 저기 오기 전에 그냥 들판을 다 불질러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민가에 있는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몽골 같은 기마 부대나 이런 애들이 기동력만 가지고 오지 오랜 기간 동안 야영을 하면서 버티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져 가도록 성을 딱 지키면서 성 밖에 있는 걸 전부 다 그냥 새까맣게 불태워버리는 청야 전술. 대통령 전술이 훨씬 더 낫습니다. 청야 전술은 우리 고려 거란 전쟁 때 본 거죠. 예. 흥분하지 말고 진행하래. 오늘 같은 날 흥분해도 좀 넘어갑시다. 나도 이제 목이 따끔따끔 거리는 거 보니까 약간 후회하긴 했어요. 예. 곽규택도 까세요, 여러분. 곽규택도 까세요. 자, 진종호에 대해서 부들부들 더럽네, 정치 더럽네, 배신감을 야, 한동훈한테 배신감 느낀 다른 사람들 생각해 봤니? 이 쓰레기들아. 정치 생활 곧 끝날 거래. 진종호는 노답이네요. 비례라 지역구도 없는데. 대표님 영입인재인데 요거 허위사실입니다. 진종호는요 이철규가 이미 작년에 영입한 사람입니다. 영입식만 2월 달에 했을 뿐이에요. 이철규가 작년에 영입한 사람입니다. 영입된 경로를 전 다 알고 있어요. 진종호에 대해서는요 제가 꽤 많이 알고 있어요. 꽤 많이 알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종호가 하도 뻘짓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위드훈의 다른 글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 박정아 사전에 몰랐다고 하대요. 부들부들. 준표 사퇴하라 난린데 오 시장한테는 왜 가만히 있냐. 부들부들. 야, 이제 이거 왜 가져왔냐면 닉네임들이 대단해서요. 왕초보. 야, 이거 한동훈이잖아. 한동훈. 왕초보 한동훈. 그 다음에 도토리 한동훈도 좋아. 이제 도토리 한동훈 너무 좋아. 개밥의 도토리니까. 개밥의 도토리는 뭡니까? 안 먹고 그냥 꺼리는 거잖아. 개밥의 도토리입니다. 한동훈은. 끝났어요. 예. 오늘 가장 마음에 드는 기사 제목은 이겁니다. 한동훈은 저는 직무수행할 겁니다.
내가 표결했습니까? 내가 계엄령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그걸 막은 당입니다. 직무수행 계속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계속할 건데요. 근데 이 뒤에 있는 박정화도 사퇴, 장동혁도 사퇴, 진종호도 사퇴. 정치 초보 한동훈 체제 붕괴됐다. 에이 한동훈 체제 붕괴. 에이 붕괴. 한심한. 아유. 아, 당 지도부 다 사퇴했네요. 전부 다 사퇴 속보로 나오네요. 한 대표님 의지와 상관없이 끝났네요. 그거 치자꽃 향기님도 아는 걸 한동훈은 몰라. 한동훈은 내가 직무수행할 것 하면 직무수행하는 줄 알아. 한동훈 사망 1시간 전, 실시간 사망하고 있어. 한동훈 이거 인터뷰하고 있을 때 장동혁 올라가서 마이크 잡고 저는 사퇴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거예요. 왜냐? 진종호까지 안 가도 장동혁 사퇴합니다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인요한 사퇴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원내대표한테 이야기 이미 했었어요. 원내대표가 일단 접어 넣어라 이렇게 해서 그냥 이제 담고 있었지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김민전은 언론에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김재원도 마찬가지죠. 김재원도 마찬가지. 당연히 장동혁이 딱 한동훈은 이거 하고 있는데 한동훈 맨날 하는 이 짓 하고 있는데 그때 이미 자긴 죽고 있었던 거예요. 지만 몰라 맨날 저는 직무를 계속 수행합니다. 저는 계속 합니다. 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할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미 지금 한동훈 정치 생명은 끝나 있었다. 그거 알죠? 북두해건에서 팍 찍은 다음에 넌 이미 죽어 있다. 며칠 지난 다음에 저는 얘만큼 정치적으로 전응한 인간 못 본 것 같아요. 올타임 넘버 원입니다, 얘가. 자, 여러분들께 제가 얼른 당원 가입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 스스로 생각하는 마지막 자기의 역전 무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 당원 가입을 하라, 탈퇴 만류를 넘어서 당원 가입을 하라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생각하는 마지막 역전 찬스는요, 만일 탄핵이 된다면, 그러니까 만일 탄핵이 인용이 된다면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 부활하겠다는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위드훈이도 지금 탈당합니다. 화가 치밀어 탈당합니다. 희망도 미래도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댓글이 참아요. 당비만 수정하세요. 참아요. 윤석열이 다 나빠. 참아요. 후보 경선 때 대표님께 표 행사해야 됩니다. 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가입했습니다. 참아요. 탈당하시면 못 도와요. 당원 가입하세요, 여러분. 예? 그 어느 순간에도 한동훈을 응징할 수 있는, 아직은 모르지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셔도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는 당 대표 선거, 대통령 선거도 대선 경선 선거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책임 당원으로서 표 행사해야죠. 당원 가입하세요. 탈당이 아닙니다. 당원 가입하세요. 오늘 탄핵 그래도 막은 85명이 있습니다. 가입하세요. 그 다음을 항상 생각했어요. 탈당을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치 국면이 바뀌었네. 나 재가입할래. 할 때 어려워요. 잘 안 돼요. 탈당한 사람은 재가입이 어렵습니다. 탈당 집어넣으시고 안 한 사람은 지금 가입하셔라.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진짜 놀고 자빠졌다.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부끄럽게 남기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거니까. 한동훈은요 진짜로 진종호 장동혁을 만나서 대화를 했겠죠. 최고위 사퇴 여부를 간을 떠봤겠죠. 그리고 진짜로
최고위 사퇴 안 할 어떤 그 분위기 감지를 했겠죠. 근데 그게 다 뒤집어진 거예요. 왜냐? 그 이틀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크게 뒤집어 놓으셨다. 판을 어마어마하게 뒤집어 놓으셨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혹시 쓸지 모르는 역전 카드 있죠. 바로 부정선거 증거. 그걸 어디에 현출하냐. 그러니까 그걸 그냥 일반 대중들이 물고 뜯고 하는 그런 분위기, 여론에 맞게 그냥 지금 공개하면 미디어가 지 멋대로 왜곡해가지고 그거 장난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재판에서 현출한다. 대통령이 왜 자신 있겠냐고요. 재판에서 현출한다. 그럼 검증을 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그 검증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판을 찢어버리는 겁니다. 이 판을 완전히 새롭게 세팅하는 거예요. 야, 지금 저 국회의원들이 다 가짜구나. 그것도 좋다. 신지호, 이현정은 모르겠고 어벤져스는 계속 할 거니까 신지호랑 김종혁 안 봐도 되는 것도 좋다. 저는 제 마음대로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봅시다. 12명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애매하면 다 까면 된다. 다 까면 저는 아니에요 하고 투항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도 더 까자. 그래도 더 까자. 예? 끝까지 까자. 그래서 한지아 같은 거, 김소희 같은 거 못 견디고 탈당한다? 개이득. 비례라서 국회의원 배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이 승계합니다. 아니 진짜 한지아나 김소희 같은 경우는요, 한동훈이랑 같이 순장조 해야죠. 남아있으면 안 되지. 순장조 해야지. 모든 권력은 한동훈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 마인드로 정치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랑 권력이 꺼졌으면 이제 꺼져줘야죠. 이거는 거의 이렇게 봐야죠. 임명직이라고 봐야죠. 한지아, 김소희, 김예지 이런 사람들은요, 저 너무나 정당성이 없어서 욕을 어마어마하게 먹었던 비례공천 아닙니까? 임명직이라 생각하고 자진 탈당하면 됩니다. 한동훈과 함께.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되는 문장은 딱 2개입니다. 대통령은 돌아온다. 애매하면 다 깔아. 애매하면 다 깔아. 요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방송 그걸로 요약됩니다. 어차피 한동훈 무너진 건 앞으로 계속 뉴스로 즐길 겁니다. 예. 아, 오랜만에 스타칩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예, 스타칩은 여기 요 지금 QR코드 카메라로 이렇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여기로 보내주시면 적은 수수료로 저에게 이제 수익이 돌아옵니다. 예. 저 좋으라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윤통님 최고, 목격자 K님 응원합니다. 라고 땡땡3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예. 아유,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오늘 슈퍼챗도 너무 많이 보내주시고, 추문호님, 안애니님, 조이맥스님, 양이 아지 파파님, 조지큰 루니님, 빛나는 천사별님, 안미선님, 정희님, 치엉님, 구름바람님, 예, 헬렌킴님, 계란후라이님, 임누나님, 성대경님, 칭양맘님, 주한님, 소니리님, 정태원님, SS님, 치읓엉님, 아싸님, 조니킴님, 낙원님, 자유님, 몰랑영웅님, 하이H님, 짠정균윤님, 향기로운꽃님, 미경님, 홍초루님, JY류님,
샤넬 샤론 샤샤맘님, 길상님, 조순자님, 서승혜님, 봄님, 카페오레님, 쑥이님, 김선희님, 동중님, 최미애님, 세풀님, 미라클 워커님, 용쌤님, 아싸님, 쑥이님, 정태원님, 늘 푸른 빛님, BK님, YS킴님, 몰락영웅님, 최정무님, 또또님, 코트니님, 어흥이님, 김은정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 참 여기에 없는 사람도 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명단을 풍부하게 만들어 주세요. 한 30명 정도 까야 됩니다. 예, 명단은 풍부하게 만들어야 돼요. 12명이 아니에요. 죄다 까야 됩니다. 그래서 못 견디고 아우 저는 반대표 던졌습니다 라는 말을 드러냅시다. 일단은 그렇다고 그때부터 봐주자라는 의미도 또 아니에요. 예, 혼나야죠. 탄핵을 만들었으면 혼나야죠. 땡땡28님께서 목회의 역할이 큽니다. 지금은 당보다 목회의가 자유우파의 등불입니다. 너무 이제 또 크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금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것에 미치도록 조금이라도 노력을 더 하겠다. 동기부여를 해봅니다. 그리고 자율후원 참 예. 불사신 대성렬님, 노경성님, 이혜경님, 우리가 한다님, 항상 감사합니다님, 배상훈님, 마산할매공탐님께서 또 보내주셨네요. 백금님, 박복현님, 서화계님, 송영수님, 이익준님, 김수하님, 정양자님, 양정영님, 박재영님, 스즈키명님, 김은정님, 이글님, 언제나 응원합니다님, 이승원님, 김용래님, 황성민님, 김규빈님, 발도렉스님, 찐우파 몰루님, 예, 몰루님 반갑네요. 예, 예, 자율후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예, 우리가 이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되는 그 두려움 있나요? 운동선수는요 긴장을 경기력 향상에 이용합니다. 운동선수는 긴장돼서 손이 떨릴 정도로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된다? 그걸 경기력 향상에 씁니다. 지금 우리의 어떤 뭐 긴장이라든가 떨림이 있다면 어떤 그 운동선수의 한번 그런 응용들을 한번 따라 해보자고요. 두려움의 에너지를 분노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불살라서 소각해버리는 데 쓰자고요. 우리가 한동훈 특검 같은 거 한번 발동되도록 한번 민주당 똥꾸녕을 살살 긁어보는 거 어때요? 야, 한동훈 저거 대권 후보로 살아나는 거 너네한테 안 좋아. 어차피 당대표로 끝나가지고 너네들 반사이 끝났거든. 이럴 때 한동훈 죽여봐 특검으로. 이런 거 하자고 전략적으로 살살. 예. 아이고 오늘 스타칩을 많이 보내주시네. 대단하세요. 그 순결한 정신으로 쭉 이어가십시오. 예, 땡땡11님 감사합니다. 나경원이 오늘 옳은 말 해줬네요. 국회 조사도 없이 탄핵하는 게 그게 민주주의 맞냐. 그런 개 같은 민주주의가 어딨냐. 옳은 말 잘했습니다. 예, 헌법과 절차를 충실해야지. 이거 재밌다. 끌어내려진 한동훈 하면서 사퇴 요구 거부했으나 최고위원 전원사 때 직무수행할 것이라는 의견 안 받아들여졌다가 너무 꿀맛이다. 안 받아들여졌다. 계엄 사태 최소화하며 할 일 다 했다. 그거 네 생각이지.
계엄 사태로 생긴 모든 정치적 부정적 에너지를 극대화해서 증폭시킨 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이미 꺼졌으니까 이 인터뷰 한번 끝까지 볼까요? 재밌거든요. 이거 지금 한동훈이 맛이 갔다고 생각하고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찬성이 12표가 나왔지만 반대도 85표가 나왔는데 그 반대표가 뭐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의원들이 판단이시니까요. 대단히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고 각각의 판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동료를 한 거에 가결 동료에 대해서는 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가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와 국민만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이니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성동 원내대표하고는 어떤 말씀 좀 나누셨을까요? 저 의총에서 저보고 좀 와서 말씀해달라는 정도 말씀을 나눴어요. 어디시죠? 어디? 뭐 상당히 격앙돼 계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또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다만 저는 지금 이 심각한 불법 계엄 사태를 어떻게든 국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사퇴를 비롯한 질서 있는 퇴진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무산됐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으로 빨리 되돌리기 위해서는 탄핵의 가결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어차피 탄핵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대국민 담화 내놓은 것을 물어봤는데 한동훈의 얘기는 어차피로 시작합니다. 어차피 탄핵 절차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절차 들어갔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국민 여러분 담화 저거 믿지 말고요. 계속 욕해주세요. 이거잖아요. 미친 자예요. 이건. 정치적 정신병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그 어떤 맥락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제가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있죠. 한동훈은 낙지탕탕이라니까요. 낙지탕탕이는 뇌가 없어도 그 분절된 다리 빨판 하나가 꿈틀꿈틀대면서 자기 감각으로 다 반응합니다. 한동훈은요 정치적으로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때그때 오는 거 윤석열 나쁘지 윤석열 나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감정, 정서, 감각 그걸로 반응하는 겁니다. 초장에 딱 얘를 빠뜨려 놓으면 아주 그냥 발광을 하면서 꼬불꼬불 거리는 겁니다. 낙지탕탕이라니까요 얘는. 특히 헤어스타일이 닮았죠 낙지랑은. 저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요. 개인이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 뭐 생각합니다. 이재일 투쟁 권한 당권에 대해서는 방금 탄핵 결정이 나오고 여러 가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실 테니까요.
시간을 좀 두고 보시죠. MBC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대가 500명 5표 나온 상황에서 가결이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당을 갖다가 수습할 계획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힘든 일일 겁니다. 우리 당의 당원들이나 의원들이나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 당은 민주주의 정당이고 헌법을 수호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무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추스려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로 없으신가요? 해보신 거 하셨던 분 말고 안 하신 분 계시면? 이제 곧 있으면 조기돼서 야, 자기 마지막 인터뷰인 줄 알고 영혼까지 질문을 끌어모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대단하네요. 지금 그런 얘기 할 계제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뭐라 그랬죠, 지금? 조기 대선 얘기하니까. 지금 그런 얘기 할 계제는 전혀 아닌 것 같네요. 홍준표 질문 한동훈 제일 싫어하는 거 나왔다. 저는 근데 홍준표가 계속 대통령을 용병 하면서 후려치는 거 기분 더러워 죽겠습니다. 저 진짜. 홍준표 이용하고 싶을 때 그 어떤 뭐 말 몇 개 가져와서 이용하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아요. 홍준표도 이제 비판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오세훈 비판하겠습니다. 미친 새끼 아니냐고 이거. 자기가 대통령 되는 줄 알고 대통령병 걸린 새끼들 다 미쳤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저는 이제 비판 스탠스입니다. 계속 지금 홍준표는 한동훈만 비판하든지 계속 대통령 묶어가지고 용병, 뭐 자기도 검사 출신이면서 용병 때문에 안 된다고. 지금 이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관한 탄핵에 이르는 상황들은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당에 소속된 분들이 혼란스럽고 굉장히 마음 아플 일입니다. 그런 점을 제가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고려 안 해도 돼. 고려하고 싶을 땐 고려 기프트 살게. 너는 이제 고려 안 해도 돼. 꺼져. 후회 없이 꺼져. 이래 될 줄 몰랐지. 이래 될 줄 모른 게 전 너무 신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최고의 안 본 게 되겠냐고요. 왜냐? 걔네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계속 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한동훈 하나 지킨다고 목숨 걸겠냐고요. 비례라면 모를까. 그래서 오히려 진종호까지는 설명이 돼. 근데 진종호는 바꿀 수밖에 없어. 누구 때문에? 제보자 때문에. 제 탓이 아니면 제보자가 이제 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종호는 마지막까지 자기 임기 다 채우는 그날까지 다 채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제보자와 정치적 스탠스를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미 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다 공유받진 않았어요. 몇 가지 센 거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왜냐? 제보자가 허락을 안 했으니까. 예,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온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서 그런 건 있어요. 동남아 얘기는요, 동남아 얘기가 나올 만한 맥락이 없진 않습니다. 근데 뭐 동남아 사장님이 어떻고 이제 코피노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그 되게 좀 이렇게 사정이 있어요. 예, 동남아와 관계된 사정에 대해서 전 설명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인지 여부도 모르고 개인적인 내밀한 거고 어떤 불법 비도덕 이런 건 아니어서 저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뭐 필리핀 뭐 이런 곳과 관련된 이야기는 뭔가가 있긴 해요. 예. 근데 코피노는 아니에요. 김태호도 비판하세요. 김태호도 한동훈 개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원내대표 선거 나왔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김태호도 그냥 비판하면 됩니다.
다 비판하면 됩니다. 그 한동훈의 마지막 유언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무수리가 끝내요. 자 보세요. 이 정도 할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윤리 문제는 좀 어떻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당 대변인이 저렇게 몸종하는 역할이냐고. 저런 거 뭐 비서실장이 하던가. 언제까지 저럴 거야? 언제까지는 이제 끝났지. 벌써 다 자동 끝났지. 윤리 문제 무술이 아니냐고. 무술이 이게 뭐야 도대체. 궁중함투 좋아하더니 그냥 아주 그냥 국력 끼고 살아요. 여러분 S님 맞습니다. 화력 장작 집어 넣으세요. 한동훈 완전 정치적으로 끝장내야 됩니다. 지금 자기 스스로 지금 이제 당대표 지금 내려놨으니까 또 자맹하면서 앞으로 한동훈의 목격담이 기대됩니다. 이번에 어디에서 목격담이 나올지. 골전도 이어폰 또 껴야 될 것이고. 골전도 이어폰 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자기를 찬양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귓구녕을 열어놓고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골전도 이어폰이 필요한 겁니다. 도서관에서는 보통 노이즈 캔슬링을 써요. 귓구녕을 그 아이솔레이션으로 꽉 막고 노이즈 캔슬링 써가지고 잡음이 다른 사람들 말이 안 들리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한동훈은요 골전도 이어폰을 끼고 귓구녕을 열어놓습니다. 골전도 이어폰은 보통 어떤 사람들이 하냐, 러닝 같은 거 할 때 해요. 러닝 같은 거 할 때 위험하니까 소리가 안 들리면. 이상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정상이 하나도 없어. 정상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중으로 한동훈 단계 게이트 추가 고발장 제가 넣겠습니다. 예. 일망타진해야죠. 가족을 포함해서 그 외 의심 계정들 다 묶어가지고 추가 고발장 넣습니다. 한동훈 이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당대표일 때 조금이라도 권력 부스러기, 뭐 의전서열 몇 번째 이런 게 있을 때나 수사에서 조금 배려받지 일반인입니다. 끝났어. 이제 나랑 맞짱 뜨는 거야. 나랑 같이 계급장 떼고 맞짱 뜨는 거야. 예? 책임당원 대 책임당원으로 한번 붙어보자. 윤리위에 올려서 이제 비대위가 구성이 되면요, 단계 게이트 윤리위 제대로 가동해야 됩니다. 안 하면 진짜 아예 그냥 그 비대위는 불살라집니다. 정치적으로. 예?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받을 겁니다. 지금 단계 게이트 지금 당원들이 다 알아버렸어요. 그거 덮어줄 거예요? 한동훈 지금 보세요. 권력 날아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쭈구리 되는 거예요. 채널A가 한동훈 몰락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대선 후보로서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선 후보로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도 상당히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한 대표와 가까운 당내 조직이 아예 해체됐기 때문이죠. 자, 서재현 부의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예견된 일이고요. 한동훈 이제 대표의 리더십을 12월 3일 개헌부터 한 일주일 동안 온 국민이 봤지 않습니까? 갈짓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 보세요. 민주당이 이제까지 한동훈 얘기 나오면 항상 한동훈 편 들어줬어요. 왜냐? 윤석열 까야 되니까. 근데 한동훈 당대표 끝났죠. 분탕칠 권능이 사라졌죠.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냐? 이제 한동훈의 마지막 어떤 기능은 당대표 경선에 나오냐 마냐 그것만 남았거든요. 거기에서 부활하면 이재명한테 장애물이 되잖아. 장애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이제 배울 겁니다. 한동훈 진짜 정치적으로 전응해서. 자기가 왜 지금 이 여론의 포화를 안 막고 있었는지를 몰랐을 것이고, 우파에서 왜 자꾸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우파에 그거는 전부 다 윤석열이 뒤에서 시켜서 그랬는 줄 알았을 텐데, 이제 민주당한테 두드려 맞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뼈가루밖에 안 남을 거예요. 한동훈이. 얼마나 웃기냐고요. 이걸 왜 모르냐고. 진짜로 몰랐던 거야. 정치적으로 너무 전응해서. 대통령 후보 경선 자격도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저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시잖아요. 법이잖아요. 검찰 출신. 이거 보세요. 토사구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잡았어? 그럼 너 죽어. 이거예요. 민주당입니다. 얘가 민주당이라고요. 얘가 이재명 편이라고요. 예? 정책위 부위원장입니다. 어떻게 이걸 모르냐고. 신지호도 자기 권력이 계속 지속되길 바랬으면
그러니까 전략기획부총장 자리가 계속 지속되길 바랬으면 이제 뭘 했어야 되냐? 한동훈이랑 윤 대통령의 사이를 안 벌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한동훈이 그런 마음을 품기도 전부터 이현종이 신지호와 함께 윤한 관계를 벌리기 시작해요. 뭘로 하냐? 강서구청장 선거, 재보궐선거 증거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논평가의 비평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아주 어떤 사람의 지성이나 이런 거를 깔아뭉개면서 이런 판단력 가지고는 우파 내년 총선 안 된다. 당 대표 역할을 한동훈이 해야 된다. 이현종 논평은 그러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새끼 이상하다 했습니다. 정확히 그런 분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윤석열 대통령 엄호와 찬양에 올인했던 게 신지호 이현종이었거든요. 왜냐? 대통령실에서 자리 안 받았겠습니까? 자기 지금 문화일보 다른 동료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홍보수석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권력이 끝났다. 벌써 기울기 시작하는구나. 한동훈으로 갈아타자. 그러면서 종편 같은 데 나와서 채널A, 특히 채널A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현종은 진짜 개거품 물고 말해요. 개거품 질질질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내년 총선에 지금 선수로 뛸 후보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치르고 싶은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얼굴로 치르고 싶은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금 와야 됩니다. 내년 총선을 지휘해야 됩니다. 이 지랄을 했어요. 여당의 총선은요, 무조건 대통령입니다. 여당의 총선은 무조건 대통령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조국 국면으로 문재인이 비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지지율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래도 무조건 문재인 위해서 모든 총선 계획을 다 짜고 문재인 찬양하고 문재인의 실정까지도 억지로 그런 실정 없는 것처럼 우기고, 없는 성과도 막 성과가 있다라고 거짓말 해가면서 치른 게 2020년 총선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의심하지만 적어도 민주당의 총선 전략은 그러했다고요. 여당은 원래 대통령이 위신이 깎이고 있어도 그 위신을 깎지 못하게 위신을 세워서 면을 세워가지고 치르는 게 바로 총선입니다. 근데 이 미친 자들은요, 대통령을 이기면서 대통령 필요 없고 한동훈으로 총선해야 됩니다로 총선을 치렀어요. 대파 선동이 있는데 그 대파 선동을 자기가 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 그게 한동훈이었습니다. 이종섭 황상무 쫓아내고 심지어 호주의 아그레만까지 받았던 이종섭을 억지로 끌어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종섭은 아직도 공수처가 소환 조사를 안 합니다. 왜냐? 조사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수처는 원래 괴물 같은 정치적 조직으로서 수사기관 하나 문재인이 법 만들어가지고 만든 것 아닙니까? 왜 만들었냐? 문재인 자기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하게 해가지고 모든 수사를 피하려고, 그러려고 만든 건데, 그 기관이 그래서 정치적이고 그래서 정치적인 판단으로서 아무런 명분이 없는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놀아나가지고 이종섭이 범죄자인데 도피시켰다가 아직도 이종섭의 범죄가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종섭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호주 호위함 사업에 우리가 같이 경쟁을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왜냐?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임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경쟁국은 치밀한 공략을 했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는 조기에 교체되면서 교섭의 추동력이 상실됐다.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뽑은 것 자체가 바로 이런 막중한 호주와의 앞으로 방산으로 하나로 딱 묶이는, 오커스 계속 강조했잖아요. 방산으로 하나로 묶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오커스가 만들 미래 무기 개발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주 외교적 결례를 해가면서 호주가 심사숙고해서 아그레망을 넣은 그 사람을 불과 한 달 만인가요? 잘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한동훈 때문에 했잖아요. 한동훈 때문에 호주 측이 감정이 상했어요.
이건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주 쪽에서 고위급 소통이 불충분하다, 불평까지 해요. 원래 이런 사업은 다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계속 신뢰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없는 그런 상대방인가? 아니었던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이종섭 잘라내려고 발광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종섭을 자르게 된 그런 대한민국. 한동훈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런 게 한동훈이 만든 결과. 그런데도 박정훈이고 장동혁이고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이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서범수는 마지막까지 앞잡이했고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들이 또 그구들이 떠드나 보다가 아니라 너거보다 우리가 훨씬 지혜로워. 직업 정치인들보다 우리가 훨씬 지혜롭고 정의롭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나라가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라 잘 되라고 지금 이런 논평하는 거거든요. 나라 잘 되라고 여러분 모여가지고 제 방송 시청하는 거잖아요. 공감되면 주변에 공유하고 여기에서 만든 논리 가지고 사람들한테 설득하고 다니고 나라 걱정해서입니다. 너네는 나라 걱정 안 하고 니네 뺐지만 걱정하잖아. 특히 서범수 같이 아주 그냥 형제가 다 해먹는 책임당원 한동훈은 아주 그냥 서병수를 그냥 욕을 그렇게 하던데 그 동생 서범수는 거기에서 딸랑딸랑 나는 한동훈과 함께하는 사무총장 딸랑딸랑. 자, 어벤져스에서 공개한 한혁관 명단입니다. 한동훈 참석자 명단. 이걸 어벤져스에서 공개한 거. 어벤져스. 예. 김소희, 김상욱, 김예지, 김형동, 고동진, 박정아, 박정훈, 배현진, 서범수, 송석준, 우재준, 유용원, 장동혁, 정성국, 주진우, 진종호, 한지아, 조경태, 김건, 김재섭, 김종혁. 안 까야 될 사람을 못 찾겠습니다. 그냥 까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면 다 깔아. 여기에서 제일 억울한 건 오히려 김종혁이겠다. 왜냐? 원외라서 투표권이 없었어. 그래도 깔아. 이제까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서 방송 다니면서 해왔던 개짓거리가 있기 때문에 깔아. 다 까세요, 여러분. 다 까면 됩니다. 뭘 고민해.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송보수님, 김태영님, 한명화님, 한씨 제명돼야 끝난 것이 맞습니다. 한동훈 제명돼야 됩니다. 당무감사, 윤리위 제소 다 해야 됩니다. 당무감사는 아니겠다. 예, 당무감사는 당협위원장이 아니니까. 예, 윤리위 제소하고 윤리위 제소가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지금 단계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그 책임당원 한동훈 가족 이름들 전부 다 이제는 윤리위 제대로 제소돼서 가동돼야 됩니다. 비대위는 그거 거부했다가 난리 납니다. 구자령도 까요, 여러분. 구자령도 방송 나가서 개소리만 하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님, 신미선님, 정혜정님, 이정숙님, 시루떡님, 예, 자율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상경린님, 최명희님, 강선웅님, S님, 들꽃님, 안내광기님, 낙지는 보양식이라도 하지. 예. 잔정균 유님, 김밥님, 그래서님, 사랑님, 금색별 정일연님, 진주님, 야인마님, 김은정님, 어흥이님, 코트니랑님, 또또님, 최정무님, 몰랑영웅님, YS킴님, 춘숙류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열차게 한번 힘내서 싸워봅시다. 대통령은 싸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임전무태입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대통령 돌아옵니다. 대통령 돌아오면 금광불개입니다. 절대로 파괴되지 않은 다이아몬드로 돌아오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고 우리 같이 하나로 똘똘 뭉칩시다. 아유, 오늘 이 방송 중에 2,000분이 구독을 누르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요거 하기 전에요.
아까 인트로 때 대통령을 봤으니까 엔딩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는 대통령에게 빚진 자라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은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제발 정권 교체 해달라고 억지로 끌어낸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통령 해달라고 부탁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책임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원에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가지고 계속 교체하고 지금 요 정도 믿을만한가 한 놈이 지금 배신하잖아요. 이렇게 외로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 관심 가졌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외로움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했나요? 이제 계엄령을 하니까 그러셨나라고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일단 앉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건요, 모든 온라인 공간에 댓글을 쓸 수 있는 장소에 가셔가지고 댓글 쓰세요. 공감 비공감 누르세요. 내가 도저히 답답해서 화병 나서 안 되겠으면 광장에 나가서 소리 질러 주십시오. 좀 오만한 태도일 수 있겠지만 간절하게 호소 드려봤습니다. 김명희님 계좌 후원 감사합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늘 꽃